만약에 원장님이 딸이 있고 첫 수술을 한다면 무슨 재료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무도원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태경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의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즘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1번으로 물어보는 게 저는 무슨 재료를 쓸까요? 라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상담 시간의 한 절반 가까이도 결국 재료를 설명하는데 많이 할애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좀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코 재료는 결국 내가 어떤 코 모양을 원하는가, 또 어떤 재료가 충분하냐에 따라서 그 각각에 대해서 플랜이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내조직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조직 즉 자가조직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비중격 연골이 있어요. 비중격 연골은 이 코 안쪽에 있는 연골 재료고, 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 수술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예요. 보통 코끝을 올리거나 길이를 연장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연골 재료 또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중격 연골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 하나인데요. 비연골은 좀 이게 탄성이 있고 좀 곡선이기 때문에 이 코끝을 만들어주는 데 좀 용이해요. 그래서 비중격이 다소 부족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가늑 연골 요새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 재료인데요. 자가늑은 갈비뼈를 말하는 거고, 정확하게 자가늑 연골, 이 갈비뼈 중에서도 앞부분이 연골 부분이고, 우리 코 성형에서는 연골을 채취해서 쓰게 됩니다. 이 연골은 비중격이나 비연골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해요. 그래서 화려한 코를 올리거나 혹은 비중격 연골이 이미 이전 수술에서 썼거나 혹은 부족해서 충분한 양의 연골이 필요할 경우에 이 자가늑을 채취해서 쓰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일단 몸통에 흉터가 생겨야 된다. 근데 이것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2cm 혹은 3cm 정도면 충분히 채취를 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회복 과정에서 다 나아지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근육을 째는 수술이다 보니까 만성 통증이 조금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단점들이 되겠고요. 또 이 연골 자체의 특성으로는 와핑 현상이라고 채취를 하고 나서 점점 휘어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휜코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와핑 현상에 대해서 잘 다루는 것 또한 이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 노하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가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자가늑 영상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골 외의 자가조직으로는 진피지방, 근막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요. 일단 진피지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진피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엉덩이 진피,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귀 뒤에서도 채취할 수 있고 또 saktagu니에서도 채취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좀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인데요. 중년분들 중에서는 비침 현상이 심해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 혹은 실리콘 자체가 싫어서 볼륨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진피지방을 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리콘과 같은 이물감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혹은 많이 비치는 분들한테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다만 이 재료는 이제 처음 높인 것보다 다소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 결국 좀 낮아지기 때문에 좀 낮고 퍼져 보인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콧대를 올리는 것과 같은 많은 양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엉덩이에서 뗄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좀 흉터가 좀 부담스럽다는 단점도 작용합니다. 근막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근육에 모두 다 근막이 있지만 특히 주로 쓰이는 곳은 이 측두 쪽이나 귀 뒤 유양돌기 근막을 많이 써요. 다른 근막에 비해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좀 볼륨감이나 연부 조직을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 그 두 부위에서 많이 쓰고요. 근막 역시 진피지방과 더불어서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쓰이는 용도랑 장점, 단점 모두 진피지방과 비슷해요. 다만 흉터의 경우 이 진피지방과는 다르게 측두는 이제 머리카락을 좀 덮을 수가 있고, 귀 뒤에서 채취한 경우에는 귀가 접혀있기 때문에 흉터가 눈에 덜 띄겨서 진피지방을 채취하는 엉덩이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덜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내 것이 아닌 재료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기증늑 연골이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증늑 연골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연골을 잘 가공을 해서 제품화된 그런 상품이에요. 기증늑 연골의 이제 장점은 자가늑 연골을 채취하면은 여기다 흉터를 내고 수술도 이제 몸통 수술이 추가되니까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재료예요. 그래서 보통 자가늑을 대신해서 코끝을 화려하게 높일 때 많이 쓰는 재료인데요. 물론 이제 단점은 있는데 흡수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흡수가 많이 된다면은 코끝을 세운 게 다소 떨어지거나 처질 수가 있는 단점이 존재해요.
다음은 콧대에 쓰이는 다른 재료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콧대에 쓰이는 재료로는 뭐 실리콘, 고어텍스, 실리텍스, 뭐 기타 다양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쓰이지 않고 결국 실리콘을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재료들까지 설명하면 너무 긴데 결국 실리콘이 그래도 좀 제법 안정적이고 모양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여요. 다만 많은 분들이 실리콘의 부작용을 걱정하는데요. 물론 이물질이다 보니까 이물감이나 염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제 경험상 한 1% 정도? 게다가 뭐 실리콘을 아예 빼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수천 명 수술을 하면서 뭐 두세 건 있을까 말까라서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좀 희박해요. 그래서 수술 때 조심히 잘 수술을 하고 본인들 관리 역시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안정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조진피,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알로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를 잘 처리한 타인의 그런 진피 조직이에요. 실리콘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한테는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실리콘이 싫다 그러면 이제 뭐 자가 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진피 지방이나 근막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신 이제 내 몸에 어딘가에 채취해야 될 수 있어서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알로덤과 같은 대안책이 있어요. 물론 내 조직과 더불어서 이것 또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된다면 다소 낮아진다는 단점은 존재하긴 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일단 보형물을 안 쓰겠다, 이건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본인 콧등이 충분히 높아서 여기를 더 높일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콧등에 비해서 이 매부리코들이 상대적으로 코끝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코끝 위주로 높여주고 콧등은 본인의 콧등을 살리면서 여기에 연장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몇 미리 올린다 몇 미리 올린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에 맞게 만드는 것이 코 성형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정말로 콧등을 올려야 되는 케이스인데 내가 실리콘을 쓰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제 자가 조직이나 뭐 기타 조직을 이용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경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때 콧대를 올릴 수 있는 자가 조직으로는 뭐 엉덩이에서 진피를 뗀다든지 귀 뒤나 여기 측두 쪽에서 근막을 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거 모두 다 흡수가 된다는 단점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몇 미리를 정해야 되는데, 약간 뭐 한 2, 3mm만 올린다,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고 4, 5mm 혹은 그 이상 올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엉덩이 진피 같은 걸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점이 이제 많이 올린 만큼 많이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력도 떨어지고 모양도 처음보다 좀 밋밋한 모양이 나오거나 혹은 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딘가 훅 꺼진 어색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미리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당연히 적게 올리는 게 예측도는 높고, 다만 예측도가 떨어지고 싶더라도 내가 4, 5mm 이상 올릴 수 있다, 그럼 올릴 수는 있는데 떨어진 예측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당연히 어느 게 나을 거냐, 이거는 본인의 코 모양과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딸이 있고 모든 재료가 충분해요. 첫 수술을 한다면 무슨 재료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모든 재료가 충분하다면 일단 코끝은 비중격, 그리고 필요하다면 귀연골까지 이용해서 코끝을 세우고, 콧대의 경우에는 일단 많이 높일 필요 없다, 아주 살짝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본인의 니즈가 매우 얄쌍한 라인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충분히 콧대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져온 사진들이 굉장히 얄쌍하고 날렵하고 본인의 콧대에 비해서 충분히 높여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이 좀 더 유리합니다. 설명드린 재료 이외에도 병원마다 쓰고 있는 재료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들 쓰는 재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재료는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CT를 촬영을 해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무돈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